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요즘 성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 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듣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게 좀 힘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든다기보다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나도 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기성세대인데요. 저희 세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성공하는 세대였다기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부모를 둔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좋은 대학을 나와도 돈을 잘 벌어도 유명해져도 그것이 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들 알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젊은 세대들은 지친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해지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또 저처럼 기성세대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본능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이든 과거든 아니면 조금 나중에든 말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이 찾는다고 하는데도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너무 어려워 그런 말을 저에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접근법이 달라서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좋아하는 것을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너는 뭘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하나 정도를 간신히 대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요. 대답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하나 정도를 말하려고 생각해 두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없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상대는 또다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는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이 대답에도 글쎄 라고 대답하거나 아니 없어 라고 대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너는 뭘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물을 때 그럼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이 대답에도 글쎄 그런 대답을 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요즘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계속 되묻거든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왜 계속하고 있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궁리를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냐는 물음은 나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동네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나 책이 있는 곳을 기웃기웃할 것입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채널을 구독을 하고 알람도 설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젠탱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영상을 보면서 미치도록 그것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그곳으로 가고 그곳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방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또 맛집도 막 기록해 두고 그곳을 꼭 가볼 거야 하면서 마음을 먹잖아요. 다른 건 하지 못해도 그것만은 꼭 하려고 하고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잠시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뭐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쇼핑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돈 쓰면서 노는 건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냥 배고플 때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여행 가는 거 귀찮아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쇼핑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옷 고르고 물건 고르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책 읽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영화 보는 거. 그런 게 특별히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게 맞나 싶겠지만 그게 당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본방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유난히 그것에 집착하고 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못한다고 이렇게 화날 일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좋아하는데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는 아주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해도 즐거운 일, 언제 어느 때고 하고 싶은 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너무도 행복한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드라마를 또 많이 본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쇼핑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좋은 제품을 어떻게 살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단점만을 찾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누군가한테 말하기는 힘든 거죠. 공부를 잘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책에 게임의 장점에 대해서 적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것이든 정도를 잘 지키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나에게 이롭게 행하면 그것은 꽤 좋은 나의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서핑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활동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즐기는 활동이기도 해요.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까지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고 있구나를 알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걸 좋아한다고 말하려면 내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는 상대가 공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나서 이야기를 더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내가 이토록 좋아하는 일을 왜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래전 어린 시절로 한번 기억을 거슬러 가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주 신나게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미 너무 짧은 시간에 누군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못하게 했거나 미리 싹을 잘랐을 수도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어릴 적에 가위로 오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종이 인형이든 그게 포장지든 내가 그리는 것이든 정말 가위로 오리고 칼로 오리는 것을 무지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쟤는 맨날 가위질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미니 공책을 만들게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만들다가 미니 공책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정말 미니 초미니 공책을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막 열심히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 거예요. 아, 나는 이 공책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나 봐. 너무 웃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릴 적 엄마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맨날 쓸데없는 일만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정말로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위로 오리고 작게 만드는 걸 좋아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거나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도 그랬고 계속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걸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쓸데없어. 이게 뭐 돈이 되니? 이걸 하면 뭐가 좋은데? 그걸로 나중에 너 뭐 할 건데? 이런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그동안 당신이 찾지 못했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거 왜 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몰라, 그냥 좋아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는 요즘 저도 모르게 틈만 나면 젠탱글 영상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막 내가지고 젠탱글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나오는 영상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그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젠탱글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그것을 하는 동안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것도 좋고, 제가 이렇게 막 그리면서 펜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그리면서 왠지 모를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 그냥 그것에 빠져있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면 된 건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저 그냥 좋은 거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응원을 해줄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분명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저만 좋아도 괜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걸 편하게 즐기면서 행복해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하나뿐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결국에는 하나를 깊이 파서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을 할 때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좀 오래 하거나 계속하게 되는 것이 생길 때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게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직업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의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전자와 후자로 나뉘기도 하는 거죠.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하는 건 계속 바뀌기도 하고 할수록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된다면 그건 그만큼 충분히 즐겼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충분히 누리고 즐겨봐야지 내가 이걸 더 할지 그만둘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기 전에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돈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결과를 생각하고 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게 딱히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일단은 무엇이든 해봐야지 안다는 거, 그리고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 친구가, 부모가, 그 어느 누가 먼저 겪어보고
얘기해 주는 것이 참고는 되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때 와, 너무 설레요. 이런 기분. 그리고 그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나를 느껴보게 된다는 건 진짜로 해볼 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된다면 기쁨도 오지만 걱정도 또 함께 오게 돼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여러 다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뒤로 갈 일인데 늘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때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을 최대한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거나 해치우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에 들어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당신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